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시작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희망찬 마음으로 이런저런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계획들 중에서 혹시 부동산의 매수, 매도 계획도 있으시다면 꼭 한번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보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지요. 자, 오늘도 역시 전화와 문자 참여창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올해 계획하고 계신 부동산 매수, 매도 계획 어떻게 방향을 잡아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전화 02-6676-0303 문자는 샵 8181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랜드스탯의 심석용 전문가, 김명관 전문가 함께할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좋은 일 가득하려면 부동산 매수, 매도를 좀 현명하게 하려면 시장 전체, 우리 숲을 보는 눈이 좀 중요하겠죠? 시장 상황 먼저 점검해 보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새해 서울 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해서 이미 발표가 됐죠. 연말에 발표가 되면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민간 재개발 21곳, 그리고 주요 재건축 단지 18단지에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고요. 여기에다가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주도 복합 개발 사업입니다. 후보지 7곳을 본직으로 지정한 이후에 2차 공모에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개발 사실 지난해 연말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네. 이게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추진이 된다는 거고요. 네. 진짜로 본격적인 공급이 좀 대거 이루어질까? 많이들 또 기대감도 갖고 계시거든요. 전반적으로 전문가님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뭐 이게 재작년이죠. 재작년 5월 5일서부터 급격하게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들 시그널을 주고 있던 네. 상황이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작년에 서울시장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바뀌게 되면서의 서울에 대한 주택 공급에 대한 시그널이 훨씬 더 커지게 됐던 상황이었었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했었던 그 신통기획이라고 하죠. 신통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에 대한 공모에 당선된 지역을 작년 12월 28일 날 이제 발표하게 되면서 2022년도서부터는 공급에 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공급을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어느 정도 스타트 선에 이제 놓여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발 형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발표했었던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도 그렇고요. 신속통합 민간 재건축도 있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공공재개발과 공공주도 복합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발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사업들이 진행하면서 있어서 속도가 얼마만큼 빨리 붙을 수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네. 거거든요. 사실은 서울시라든지 정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공급을 해주겠다는 목표 하에 사실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사업의 단계 자체는 최대한 그래요. 뭐 관공서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거는 뭐 5년 동안 진행됐었던 뭐 구역 지정을 2년으로 당겨줄 수 있게끔, 그건 시간적인 것만 하더라도 평균 3년 이상은 더 줄어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너무할 사태는 상당히 좀 많이 좀 있습니다. 일단 도시정비법이 의거한 대로에 대한 사업 속도를 진행한다고 하면 현재는 아직까지 구역 지정은 안 됐죠. 그러니까 네. 올해 이 21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2023년도서부터 아마 순차적으로 구역 지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추진위원회든지 조합 설립에 대한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을 풀어야 될 산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2022년도에 많은 공급을 할 수 있었다는 그 피부로 직접 받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여유롭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또 거기에 맞춰서 민간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신속통합 민간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현재 17개, 18개 지역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네.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강남 일대 압구정동, 뭐 2구역, 3구역, 5구역 같은 경우도 진행하고 있고요. 뭐 개포동이라든지 대치동의 성경 아파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굵직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말하면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여러 가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좀 있거든요.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주도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사실은 사업이 진행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업인 거라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대한 공급에 대한 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급에 대한 기대 심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하지만 이 사업을 진행되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네.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계획들이 뭐 2022년 한 해 동안 공급으로 정말 피부에 와닿을 만큼 진행이 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넘어야 할 산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일단 기대 심리, 공급에 대한 기대 심리만큼은 좀 충족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가 최고 장점이 있는 지역인데 그 예. 장점 하나가 뭐냐면 거주 환경이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은계지구라고 이제 새 아파트들만 들어섰기 때문에 대단지에 상당히 이제 예.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은 걱정이신 게 뭐 수원에도 한 채 있으시고 얘도 한 채 있으시니까 어차피 네. 내가 거주할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만 집중적으로 지금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앞으로 얘를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그에 따른 내가 세금을 많이 부담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익은 당연히 나겠죠. 하지만 네. 여기 묶여있는 돈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네. 돈을 만약에 다른 데로 옮겼을 경우에 더 큰 수익이 나면 예. 당연히 옮기셔야겠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지금 매도한다고 하면 네. 혹시 나오는 예상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지금 현재는 네. 솔직히 금액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4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뭐 거래되는 가격이 뭐 매일 다르겠지만 네. 한 8억 초반 정도로 알고 있어요. 8억 초반이요? 네네네. 그러면 거기서- 지금 뭐 네. 세금 낼 거 내고 계산을 한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현금이 얼마 정도 나오죠? 한 2억 정도 나올라나. 2억 정도 나오세요? 예, 그러면 세금 2억을 내면. 지금 앞으로 우리 은계지구에다가 놔둘지 간단하게 지금 그거잖아요. 네. 이걸 옮길지. 예. 앞으로 은계지구가 안 좋아지는 지역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네네. 외곽순환도 있죠. 제2경인고속도로 있죠. 상당히 네.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는 교통편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네. 그 거주 만족도 좋기 때문에 다른 네. 지역들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조금 더 튼튼하게 유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향후에 뭐 2년, 짧게는 2년, 많게는 5년 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경우에 예. 여기가 2년, 5년 후에도 뭐 거주 환경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나요? 그건 좀 의문이잖아요. 지금도 당연히 좋아요. 지금 네. 거의 만족도를 봤을 경우에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만족도가 좋은 지역인데 네네. 그 우리는 금액이 오르려 그러면 네. 앞으로도 좀 좋아지는 지역으로 가야겠죠. 네네. 그렇죠. 더 좋아지는 지역. 지금 우리 은계지구 주변을 한번 보시면 어떤 지금 전체적으로 입지를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 은계지구에 있으면 그 옆으로 보시면 우리 이렇게 광명 뭐 예정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예정이긴 하지만 이제 광명 신도시가 들어오는 지역이잖아요. 예. 근데 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에는 조금 우리가 무리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옆으로 보시면 지금 우리 또 광명 뉴타운이 있어요. 예. 광명 뉴타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리상으로 조금 먼 지역입니다. 예. 그 옆으로 보시면 철산 주공아파트 현재 지금 조합 설립되고 사업 인가받고 관리 처분하는 주공아파트 현재 네.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이 있고요.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 하안 주공아파트라고 현재 재건축을 준비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 2억이라는 돈으로는 우리가 옮겨갈 수 없겠죠. 네. 근데 좀 제가 봤을 경우에는 이 하안 주공이라는 단지도 지금 예.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향후에 2년에서 5년만 지났을 경우에는 이 지역 역시도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제 진행하는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지역하고요. 네. 바뀔 수 있는 지역하고 금액이 네. 어디가 더 많이 오를까요? 바뀔 수 있는 지역이 더 그렇죠. 많이 오를 수도 있겠죠. 은행 네. 주공아파트가 저는 더 미래 가치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만 볼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철산 주공아파트, 광명 네. 뉴타운, 그리고 네. 그 아래 들어오는 광명 신도시까지 상황을 봤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쪽 지역이 예. 이쪽 오른쪽 지역이 우리 은계지구보다는 조금 더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큰 평수를 가지 못하실 거예요. 금액이 한정되어 네. 있기 때문에 네네네. 금액에 맞게끔 한번 하안 주공아파트로 갈아타시는 거 추천하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